권 선생요? 빌라의 신이잖아요, 빌라의 신. 빌라의 신에게 간택당한 병신이구나. 피해자 모집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이 당하실 분 모집합니다. 이런 느낌이었죠. 판을 짜놓은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이렇게 세 명이서 짠 게 아니고서는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서 전세 내놔라. 아니 지금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데 1억 5천에 전세를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뭐 2억 4천, 2억 5천 만들고. 빌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계세요. 아, 네, 맞아요. 왼쪽 나라 가방 넣은 거지. 아, 감정사라면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계약하신 데가 어디였어요? 여기서 지금 집 주인도 바뀐 거죠? 그쵸, 바뀌었어요. 권로 전혀로. 계약한 당일에 6월 26일에 바뀌었어요. 근데 잔금은 네, 줬어요. 잔금을 드렸어요? 네, 잔금은 드렸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죠.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입니다. 전세 들어오고 나서 10개월 차쯤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세탁기 고장 안 났으면 저는 이 집 나갈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전화도 너무 안 받아서 뭔가 불안하다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봤더니 집주인이 바뀐 상태였고 여기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몰랐다. 집주인 바뀐 거 전화번호 좀 알아봐달라. 그 전화번호 알아보는 데만 1주, 2주가 걸렸어요. 새 집주인은 1277채를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권모 씨였습니다. 그제서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세입자. 계약하기 직전 같은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천만 원대. 그 가격에 2배나 주고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억 천에 들어왔는데 실거래가가 7천이라서 이게 경매에 넘어가도 뭐 낙찰자도 생길 수가 없는 구조고 제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집을 팔아야 뭐 이게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팔아봤자 7천이니까 일단 4천만 원은 손해게 되는 거죠. 대출조차 못 갚는 상황이에요. 더 먹는 거 아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끼고 하면서 1, 2주에 한 번 먹는 치킨이 정말 특식이었어요. 그 날만을 기다릴 정도. 그렇게 아꼈어요. 한 지금은 그냥 솔직히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돈을 모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게 다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처 오피스텔에도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너무 좋았어. 주방이 되게 좋아. 언제 내놓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11월 달이요. 작년 11월에 11월에 나 내놨는데 왜 못 나가셨어요? 집에 안 나가서요. 그 권영환 씨랑도 얘기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서 전세 내놔라. 마지막으로 거래가 취소된 게 압류 때문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이 집 압류 잡혀 있어서 취소했다라고. 아니 지금 매매가가 1억이 안 되는데 1억 5천에 전세를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집을 낙찰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청약 그것도 없어지고요. 청약 그 자격도 없어지고요. 그 집주인이 진 세금도 세입자가 대신 내야 되고요. 그 괜찮은 조건으로 얻은 것 같아서 되게 보고 월세가 나가던 돈으로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많이 행복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계약할 때 막 그냥 하루에 컵밥 한 개로 막 연명하고 막 그랬을 때라서 1, 2년 월세값 좀 아껴보자고 10년을 저당 잡히는 거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2달 만에 거래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4천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처음에 거래했던 부동산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세입자가 계약했다는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여기가 쌍둥이였어요. 고쳐진 데도 없고 근데 1억 1천까지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그렇게 내놨으니까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이게 중개법상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약 당시 문제가 없이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이 다 고지를 했었고 아니 계약서상이 아니라 주변 시세도 고지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빌라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걸까? 최모 씨하고 같이 어렵게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이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라는 남성. 빌라 3천여 채를 보유한 권 씨 일당과 함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모 씨하고 같이 일부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셨었던 거죠? 그렇죠. 예. 진행을 했었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물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지역 상관없이 뭐 서울, 인천, 부천, 뭐 경기권으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떤 취지로 저희한테 찾아오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다 전화 오고 니네 사기친 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컨설팅은 이제 분양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놓고 이제 동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러면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인 거죠, 그냥. 우리 집주인은 2억에 팔고 싶은데 컨설팅들이 끼워가지고 뭐 2억 5천에 팔고 그래서 5천만 원 수수료 가져가고 컨설팅들이 9억들도 그래요. 신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가 다 그렇다면 거의 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격도 그러니까 분양가를 책정을 하잖아요. 분양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거를 매매를 하든 전세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세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은행에서 시세를 모르니 대출도 안 해주고 감정을 받기 위해서 매매를 하나를 쳐요. 높은 가격으로. 아 일부러? 일부러. 실거래가를 띄우는 거예요. 네. 공시지가 그것도 만일에 그거보다 더 높아요. 전세금이. 그럼 감정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중간에 브로커가 또 있어요. 보면. 그러면 돈만 주면은 몇만 원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서를. 협의한 것도 아니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빌라 제보자가 권 씨 일당과 작업했다는 방식, 그 방식 그대로 브로커를 통해 빌라 한 채에 대한 감정 평가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법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최근 1억 5,900만 원에 매매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건축 소유자 정보와 공공 데이터 건축.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뭐 카톡 보고 연락 주신 거예요? 예. 저렴하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150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몇 군데 뿌리시는 거예요? 13곳 플러스 정도? 4개. 공시가로 따졌을 때 한 190%잖아요. 주변 실거래가랑 전용 면적이랑 예. 희망 감정 금액 맞춰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이제 세부 매뉴얼이랑 양식 보내드릴 거예요. 예. 450만 원만 내면 공시지가의 250%, 2.5배까지 부동산 감정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감정평가비에 150에서 650만 원을 더 내면 은행 안심대출까지 받게 해줍니다. 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50%를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조차 받기 어려울 경우에 받는 외부 대출입니다. 대출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아 대출은 거기서 네. 맞춰놓은 데가 있대요. 다른 브로커. 불과 일주일 전에 1억 5,900만 원에 거래된 주택인데 이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이상 더 비싼 가격에 빌라 감정 가격을 받아줍니다.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빌라 가격을 받아주는 것. 브로커들은 이것을 찍는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업체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감정사들이 있는데 지점마다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끼고 하는 거죠. 직원들이 그렇게 뽑아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빌라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빌라 가격은 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체와 집주인에게 주는 리베이트에 반영된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자 전용 앱을 통해 은밀하게 형성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시면은 아, 이 앱이 뭐예요? 한번 이거 G 플러스. 이게 컨설팅이나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입을 해가지고 네. 한 달 이용료 내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앱에서는 리베이트를 영어 대문자 R로 표기했습니다. 이것도 매매 30개, 전세 21개 리베이트가요. 그럼 이건 3천만 2,100이네요. 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동산 전세, 그렇죠. 전세를 맞춘 컨설팅. 컨설팅이든 어디든. 네.
전세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도 커진다는 겁니다. 전용 앱에서 건축주나 집주인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확인한 뒤 목표한 빌라 가격에 맞춰 부동산 감정서를 뽑아줄 브로커를 컨설팅 업체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찾는 구조입니다. 컨설팅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일하는 다른 데서 일하는 애들도 여기 들어가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뭐가 있는지 여기 돼 있네. 뭐 이게 뭐예요? 공시가 150% 플러스 맥스 4,500까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50% 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플러스 4,500만 원까지 예. 감정서 뽑아주겠다. 예. 뭐 5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뭐 진짜 힘든 것들은 뭐 1,000만 원 돈 가까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피해갑니까? 못 피해가죠. 권씨 측과 감정평가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빌라 가격을 부풀렸다는 제보자. 정말일까? 전세를 맞추면은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은 6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수수료를. 계속 명의자 바꿔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 돌려막듯이 그냥 자기는 하다 안 되면 그냥 터트리면 된다.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표. 같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마침 나간다고 하길래 3억 5천만 원 안팎에 팔리고 있는 신축 빌라. 전세 세입자를 데려온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주는 리베이트만 6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얼마가 매매됐나요? 신축하고 언제가 저희가 여기 오기 직전에 영등포 한번 보고 했거든요. 네, 신축으로 갔는데 거기는 뭐 지원해주는 게 좀 되더라고요. 뭐 이자 지원이나 이사비 그건 좀 수수료 되고 이게 되게 협력 관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조율됩니다. 이게 전세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네, 80%까지는 80%요? 아니, 오히려 시험 나온다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뭐예요? 제 이상 나온다는 거요. 그게 감정가를 풀리려고 그래서 빌라의 신 권씨 일당은 대리인을 내세워 여전히 활발하게 빌라를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그 저희가 그 권영만 씨 지금 취재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되세요? 저 알바인데요. 그냥 기름값 받고 좀 해달라고 해서 한 거. 누가요? 2,400원. 저 일하는 데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 옛날에 알았거든요. 아, 부동산 하실 때? 네,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부동산 업무를 좀 아니까 해달라 해서 알바 좀 잠깐 한 번씩 해주라. 이렇게 한 거니까. 예전에는 분양업 하셨다고 예, 그것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100억. 우리 말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임대사업 좀 크게 한다. 이 정도로 알고 뭐 무급 투자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세입자들한테 그 압력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금 생활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또 해보니까 세금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권씨 측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규모로 사고 터지는 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밝혀지면 대부분 악성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2억 5천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실거래가 등기는 어느 날 갑자기 띵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그 5천만 원이 바로 이제 그 악성 이제 집단 그 사기를 했던 분들이 나눠 갖는 거겠죠 아마. 예. 권모 씨가 매집한 빌라들 중에 큰 단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같이 움직이는 떴다방 중개사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아마 워킹 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 매매 시세에 대한 허위 표시를 한 게 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 10,000건을 표본 조사해봤더니 16%인 1,500여 건이 감정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징계인 업무정지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2명, 8명은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사람들 보통 힘들면 죽고 싶다 하잖아요. 그냥 이게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이렇게 3명에서 짠 게 아니고서는 사기를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양심적이었으면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라의 신 방송 후 경찰에는 권 씨 일당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11건 접수됐습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입법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 대책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되고 개정안이 바뀌면 어떻게 저한테 좀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